우리 엄마가 마음에 서글픔을 되게 안고 많이 사시는 분이셔.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이 내가 내 식구들을 챙기셔야 되는 팔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것뿐더러 내 식구뿐더러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챙겨야 되는 수준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마음은 보살님처럼 사셔야 돼. 마음만큼은. 그래서 사주 자체도 굉장히 엄마가 풍파가 많으시고, 이쪽 계통으로 보면은 신의 가물이다 라는 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봉사 아닌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는 사주고, 누구를 자꾸 챙겨야 되는 사주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그러면서 엄마 솔직히 내 속마음 다 이렇게 편하게 말하고 살진 않으시죠? 네.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당하기도 많이 당했대. 맞아요. 사람들한테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맞아요. 이용당하기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었다 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맞아요. 4, 5년 전부터 엄마 가슴앓이 많이 한 수준이야. 네. 그냥 사람들이 싫어. 이제는 버겁대. 맞아요. 근데 또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고 또 내 남편을 상대하고 하려면 그거 다 티 못 내고 사셔야 되는 사주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쳤다. 지쳤다. 다 내려놓고 싶다. 맞아. 반우울증인 것처럼. 그래서 또 전 보러 가잖아? 그럼 또 신 갖고 그런다? 엄마는?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네. 신이 어쩌고 저쩌고, 많이 빌어야 된다, 공덕을 쌓아라, 이쪽에 와서 봉사를 해라, 그래야지 네 사주가 풀린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엄마같이 뭐 신의 가물들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근데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그 말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이렇게 따르다 보면 엄마가 어느새 내 인생은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있네. 그러면서 또 힘듦이 분명히 들어온다. 이 소리가 나오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래. 이제는 그래, 신도 좋고 조상도 좋다 이거야. 네. 근데 엄마는 내 스스로를 내가 좀 돌봐야 되는 사람이래.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엄마 안 빌었어? 빌었어. 계속 했어요. 계속 빌었어. 그리고 엄마 어디 산천을 지나가더라도 엄마는 절간이 보이면 네.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무릎 조아리면서 빌었어. 네. 그만큼 마음으로 빌었으면, 일반인으로 그만큼 빌었으면 많이 빌었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애썼대. 근데 이제는 내 자식들 잘 되기를 더 많이 바라는 마음도 크고, 사실상 아저씨랑도 알콩달콩이는 아니셔. 네. 지금까지도 뭐 애를 갖다가 이제 셋을 놓은 거에 대해서는 이 두 부부가 알콩달콩이 그래도 살았네 소리는 하지만, 엄마 마음속에는 많이 애달아. 애간장이 녹아. 아저씨가 살갑지는 않으시죠? 약간 무뚝뚝 하시면서 이거는 뭐 옆에 있으면 남편이고 옆에 없으면 남편이 아닌 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보이는 면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이 많지. 그러니까 내 옆에 그냥 있으니까 남편인 거야. 없으면 너의 편이고. 맞아요. 근데 사실상 이 가정도 엄마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 소리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노력 하에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 아저씨가 스스로 엄마를 부여잡으려고 하지는 않으셨대. 굉장히 무뚝뚝하신가 보다. 네. 어떻게 사셨어? 그러니까 정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굉장히 그렇게 잘하죠. 잘하고 살갑게 하고 웃기도 잘하고. 맞아. 근데 엄마한테는 살얼음이.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그랬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정 떨어지고 진짜. 근데 그게 한 15년 전부터 더 심해졌어. 잘 생각해봐요. 우리 막내 애기들 놓고 나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그나마 거예요. 좋아졌어?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15년 전 자꾸 그쯤을 보여주면서 우리 애기들 놓고 나서 아저씨가 나를 조금 더 냉대하고 본의 아니게 칼같이 얘기를 하고 무자르듯이 계속 자르면서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덜한다 소리는 아저씨가 나이를 드셔서 이제는
인간적으로 조금 힘이 딸려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젊은 시절에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은 바람 아닌 바람이 불었다라고 소리가 나와. 바람이면 바람, 여자 바람 말고 인간의 찬 바람. 그쵸. 그때는 더했어요. 더 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심하게 이제 엄마를 냉대하고 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노면 원래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가족이 화합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막내 자손들 놓고 나서 아저씨가 더 쌩 바람이 불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울고 이러는 거를 안 좋아하니까 저 혼자 하나 업고 뒤로 업고 안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애쓰셨어. 근데 엄마한테는 또 우리 이 둘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단 말이야. 둘 다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주상으로는 원래 월 아이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제 한 명이 더 태어나셨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 내 사주에 있는 자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상에서 점지해주고 신에서 점지해준 신의 기운을 타고난 자손이기 때문에 조금은 통통 튀는 그런 자손이 있어.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마르신 분이 누구야? 책 똑같아? 크네? 큰애가 조금 더 말랐다 그래야 되나? 비슷해요. 근데. 비슷해? 예. 말수가 좀 적고 예. 조금 마르고 쌍둥이 큰 놈. 그래서 그 자손나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쪽 기운을 많이 타고난 자손이기 때문에 뭘 해도 자꾸 더 신경이 쓰이고 뭘 해도 조금은 모자라 보이고 이러는 면이 많아서 엄마가 아쉽다. 그러니까 예전에 크면서부터는 어려서부터는 제일 막내가 좀 모자라고 체력도 좀 저하고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게 다 뒤처지고 이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걔가 아픈 손가락이고 걔한테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막 이랬는데 크면서 역전됐죠? 지금 이렇게 크면서는 막내는 되려 막 뭔가를 하려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맞아. 공부든 뭐든 그렇게 하는데 되려 쌍둥이 큰 놈이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말수도 줄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맞아요. 먹고 그냥 막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게임만 그냥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왜 쌍둥이들은 똑같이 엄마가 드셔도 영양분을 나눠 먹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작대. 그래서 엄마가 기억하기로는 작은 놈이 우리 아이가 좀 작게 태어나고 잔병치레도 많고 해서 이 아이가 나한테 아픈 손가락이구나라고 느끼셨겠지만 그거는 무당으로 봤을 땐 인간적으로 아이가 영양분 공급에 의해서 조금은 손실이 있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팠던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무당이 봤을 때는 사주로 보면 큰 아이가 이 신의 기운에 칠성이 약간 이제 바람이 불면서 손을 타면서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아픔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야. 근데 크면서 자꾸 이상하다. 뭔가 작은 아이가 조금 더 신경이 쓰였는데 큰 아이로는 이게 인간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거지. 왜 할도리를 잘 못할까? 얘 되게 어렸을 때는 씩씩하고 했는데 자꾸 이 아이의 기운이 가라앉지?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제가 봤을 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과일 때문에 자꾸 날파리가 날아다니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아직까지 내 마음에 중심을 잡지를 못했다라 그래. 그러면서 비교 아닌 비교를 본인 스스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조금 더 신경 쓰셨잖아.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부터 마음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비교 아닌 비교를 자꾸 당하면서 그래서 이쁨도 이 아이가 더 많이 받고 작은 아이가 칭찬도 더 많이 받고 가족들이 이 아이를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듯이 자기가 어렸을 때 느낀 게 소외감 아닌 소외감을 조금 많이 느끼셨대. 그러면서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고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동생만 신경 쓰네라고 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아이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야. 사실상 왜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아이들은 또 느끼기에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네.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라도 음. 엄마가 큰 아이를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 이거를 지금 잡지를 못하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내 자리가 없을 듯이 보여. 그 자리를 조금 많이 늦게 찾을 듯이 보여. 그러면 27, 28은 지나가야 이 아이가 뒤늦게서야 20살짜리 행동을 하실 거다 소리야.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뭘 해도 크게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내가 지금 지쳐서 있는 게 엄마한테 골칫거리인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이 마음을 엄마한테 서운했어, 엄마 나 서러웠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뻔히 봐도 동생이 아프고 힘들었으니까 엄마가 책임을 해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야. 이유가 없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마 쌍둥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둘째가 조금 다치고 많이 뭔가 행동도 많고요. 많이 다치고 이랬어. 근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자꾸 잔사고들, 몸으로 자꾸 다치고 부딪히고 치이고 하는 게 보여. 이 아이 뭐예요? 운동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안 해? 예. 접었어? 예. 근데 얘가 자꾸 사고수가 비치네. 내년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거든요. 어떤 종목으로요? 그냥 공부하러? 예. 내년에? 예. 이 아이만? 예. 올해는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맞아. 자꾸 그런 뭔가 가면은 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 5반기를 하나도 안 꺼내요. 그래서 내년에 고등학교니까. 예. 근데 얘가 대범함도 있지만 또 마음의 여림이 되게 크다? 네. 근데 그거를 엄마로 인해서 이 아이가 채우고 살았대요. 근데 그 부모 품을 떠나서 이 아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올해는 엄마가 조금 자존감을 더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엄마도 거기 왔다 갔다 할 거지. 자주 못 가죠. 자주는 1년에 한 번? 자주는 못 가도 생각보다 엄마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갈 거야, 한두 번은. 왜 이 아이가 자꾸 불러, 엄마를. 왜 부르는 거지? 지가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건데. 그쵸. 근데 막상 나가보니 외로운 것도 크시고, 엄마 한 번 왔다 가면 안 돼? 하고 뭐 2박 3일 엄마 들어갔다 와.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주가, 이 아이 꿈이 지금 뭔가 결정이 된 거 확실하게 결정이 됐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죠. 네, 나란 녹을 먹어도 먹어야 되고, 큰 물에서 조금 놀아야 된다 소리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혹시 운동을 계속 할 저거는 안 보이나요? 솔직히 운동보다는 이 아이가 공부를 풀거나 아니면은 그 사주의 명예를 안고 사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운동보다는 자기가 조금 직함을 갖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가는 걸 말리진 않아요. 근데 엄마가 시기를 조금 늦춘 게 되게 잘하신 거야. 그래서 가지 말라 소리는 안 나오지만 가서 우리 아이가 외롭다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 이 소리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랑 잘 의논공론해서 엄마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좀 채워주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왠지 이 아이가 가고 나면 큰아이가 조금 더 마음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지? 나는 어떡하지? 왜? 제일 쌍둥이들이 엄마 1차적으로 인생의 라이벌이 태어났을 때부터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같이 갈래? 그럼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절대. 왜? 내가 거기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가서 나 거기서도 비교당하기 싫거든.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는 내가 여기 혼자 남으면서 내가 엄마 사랑 독차지하고 내가 가족들 사랑 독차지해서 다시 힘을 내서 내 자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커요. 많이 칭찬해 줘야 되겠네. 네. 그래서 엄마 너무 게임만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약간 유도하듯이
게임 잠깐 멈추고 엄마랑 밖에 나가서 과일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챙김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애가 엄청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한 명이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 것 뿐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네. 원래 쌍둥이들 이렇게 있는 부모분들 오시면 많이 사주 비르라 소리 나와. 비슷한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풍파가 많을 수밖에 없고, 둘 다 동시에 잘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빌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엄마가 비는 면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빌을 거니까 그 면은 걱정 안 해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엄마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지금 이제 소사역 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 거기, 예, 입주가 6월에서 8월이라 올해.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안 돼서. 근데 엄마 이거 새로 들어가실 분들 그 명의가 누구 명이야? 아저씨 명이야? 아니면 엄마 명이야? 엄마 명이야? 그거를 오래 잡은 건 아니죠? 한 2년 넘었죠. 그쵸. 청약으로 잡은 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계약 이런 거 다 끝나고 이미 끝났고. 예. 엄마가 올해 성주운이 있거든. 네. 아저씨랑 운이 있는데 원래 봄 성주는 잡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봄 성주를 잘못 잡으면 집안에 우환이 끓고 바람이 나고 약간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원래 가을 성주를 조금 많이 잡기는 해요. 여성주는 원래 봄을 조금 피하긴 하는데 성주운이 없지는 않으니까 엄마 들어가실 때 조금은 투닥거릴 수도 있어, 식구들끼리. 그래서 터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바람을 재웠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들 쪽에서 의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그냥 가시기 전에 비방처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있고, 지금 시국이 엄마네가 원래 매매가 됐어도 됐어야 돼. 올 초에. 그러니까 시국이 이게 엄마 운이 안 따라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시국 때문에 지금 원래 매매가 됐어야 되는 분들도 부동산이 대출이 안 나와서 못 팔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다리는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다리가 맞아야 엄마가 금전이 굉장히 수월하게 풀리는데 조금 꾸역꾸역 풀린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매매 움직임이 아예 없진 않지만 될 사람도 본인들이 대출이 막혀갖고 안 나오는 경우야. 그래서 만약에 매매가 되면 몇 월 달쯤 가능할 것 같은지 어쨌든 지금 양력으로는 5월 달이야. 그쵸? 근데 이게 음력으로 5월 달이 되셔야 된대. 그럼 한 달 정도는 더 있으셔야 돼. 그러면 아예 보러 오신 분이 없진 않죠. 그래도 몇 개월 전에는 몇 번 왔다 가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뜸하네요. 맞아. 이게 우리 손님들이 제일 문제인 게 지금 대출, 집 대출. 그러니까 정권이 이게 청구가 끝나야 좀 그래서 될 것 같긴 한데. 한 달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지 이게 어느 정도 깨끗이 마무리가 되실 것 같고, 이게 뭐 꼬여가지고 엄마가 골치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올해 엄마 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좋아요. 엄마가 사람으로 힘들었었고 마음으로 애달아서 그랬던 거지 사실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올해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굴지 말래. 너무 엄마가 바보처럼 다 내내 하고 살았어. 모든 이해한테 다. 부정할 순 없죠? 그래야 그냥 편안하니까. 그니까. 근데 이제는 엄마 원래 성격 굉장히 똑부러지고 원래 따지는 성격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스스로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그냥 싫어도 네, 아닌 것 같아도 알겠어요. 네, 헤헤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엄마를 물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맞아, 얹힌 듯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크게 숨을 쉬어야 조금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숨 쉬지 말아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숨을 쉬어야
화병이야. 예, 숨이. 화병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엄마가 주저하지 말래. 할 소리도 어느 정도는 해야.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면 구설로 꼈어. 맞아. 근데 지금은 괜찮아. 아. 차라리 싸워. 바보처럼 당하지 말래. 그거가 구설이 돼서 엄마한테 큰 피해가 올 건 아니야. 아. 그럼 이 아빠랑 연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남남이라 그래도 무방해요. 그만큼 엄마네가 냉하고 온 세월이 되게 커. 지금 법적으로는 갈라져 있어요. 아, 그렇게 남이네. 한 집에서 저갈 뿐이지. 그러니까 남이야. 엄마네가 부부의 연이 솔직히 없어. 그럼 남이네. 같이 살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금 한 분이 나가고 그만한다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부부야. 근데 이제 그냥 참고 사는 게 매달 나가는 대출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꼭 그냥 계속 누르고 참고 사는 거. 근데 사실상 아저씨도 이 관계를 단번에 끝내겠다 소리도 안 나와. 희한하게. 그러니까 두 분 다 뭔가 책임감 하에 있는 듯이 보여. 근데 이제 어디 같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신년운수 겸해서 이제 어디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면 같이 들어가도 마누라 때문에 먹고 살고 마누라 때문에 이게 이어오고 마누라 때문에 저건 그러니까 마누라 잘 잡고 살으라고 어디를 가도 그렇게 맞아.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가정은 엄마로 인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 그 말이 맞아. 아저씨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기적이야. 네. 그냥 나밖에 몰라. 그래서 지금 아저씨가 엄마 옆에 있는 것 또한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엄마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저씨도 하는 얘기가 넌 이기주의자라. 맞아. 너는 너밖에 모르고 너는 김정은이보다 넌 더 나쁜 놈이야. 맞아.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엄마 옆에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책임하에 그로 인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이것마저도 안 하면 엄마 옆에 있을 자기 이유가 없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밥 챙겨주고 빨래 해주고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말이라도 걸어주고 하는 게 아저씨는 한때 고마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치지 않으니까 고마워. 그러니까 엄마 그냥 아저씨가 옆에 이렇게 있는 대로 그냥 둬. 불편하면 본인이 불편하고 엄마는 있으나 없으나 어쨌든 답답한 건 매한가지고 없어가지고 나 혼자 점점금금 힘드니 사느니 옆에 두고선 그래 눈치라도 보고 이렇게라도 있어라. 그리고 돈이라도 벌어와서 우리 식구들 사는데 큰 지장 없게만 해라. 아프지 마라. 그 소리를 해야 돼.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맞아. 근데 엄마 같은 상황이 제일 답답해. 그렇다고 해서 엄마도 스스로 이거를 내치지도 못해. 지금 당장은. 아저씨도 끊어내지도 못해. 진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 나가도 이상하지 않는 가정이라. 법적으로 끝났다며. 근데 이제 집 팔려서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풀리면 이제 신용 회복해주고 이제 재결합을 할까 어쩔까 지금 고민하는데 근데 그거를 굳이 추진은 하지 마요. 엄마 발목 잡혀. 그냥 아저씨가 뭐 서류상으로는 끝났지만 나 이 가정의 가장이야. 나 네 남편이야. 우리 애들의 아빠야 라고 하고 옆에 있는다 그러면 냅둬. 하지만 또다시 문서적으로 엮이잖아? 그럼 엄마는 60대가 또 힘들어. 돈으로 또 꼬여. 차라리 내가 내 그거 지킬게 하고 명의를 엄마 쪽으로 돌려서 재산을 엄마 쪽으로 돌려서 엄마가 꿰차고 엄마가 가지고 있어 이 재산이 유지가 돼요. 맞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네. 우리 아저씨 쪽으로는 한량기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새어나가는 금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벌긴 벌지만 모이는 돈이 없어 사주에. 혹시 저 말고 다른 여자가 보이나요? 저는 다른 남자가 보이는지 다른 여자가 보이는지 만날 수는 있어요. 각자의 그 사람을 두고 만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거들랑 없거들랑 그 운기가 서로한테 좋진 않아. 굳이 애써서 만들 필요도 없고 없는 사람을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갈굴 필요도 없다 소리야.
저 역시도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지금은. 예. 대신에 엄마네가 희한하게 3년 세월을 넘기고 나면 이게 운기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60대에? 네. 두 분이서도 좋게. 각자 인생 사는 것도 솔직히 보이고 금전운도 각자 뭔가 이렇게 될 일도 분명히 보여요. 그치만 희한하게 아예 남처럼 살진 않을 것 같아, 두 분 다. 안부 지내며 뭔가 근황은 서로 알아가며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는 터치를 서로 못하는 거지. 그러면 한 집에서 안 살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뭔가 집 분리가 좀 많이 돼 보여요. 지방 쪽으로 일을 가나? 그럴 수도 있고 집이 자꾸 분리돼 보여. 한 집에 이렇게 막 부여잡고 있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두 분이 각자 생활을 하시면서 근데 또 챙길 건 또 챙기고 희한하게 그러면서 또 밖으로 번외로 본인들이 말을 안 하고 암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즐기곤 즐기고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각자 이제 뭔가가 생긴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3년 세월을 엄마네가 그냥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행복을 위해서 따뜻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가정을 꾸리기 위함에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3년 동안? 제가 금전적으로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좀 괜찮을까요? 엄마가 사실상 혼자 사셨으면 굉장히 잘 사셨을 사주야. 근데 어쨌든 가정을 늦게나마 꾸리고 내 자손들을 낳고 또 막 이 지주볶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 뿐이지 나중에 노후에는 그래도 내 주머니 꽤 차고 엄마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신대. 엄마 일할 생각 없으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사주에는 일을 해야 되는 사주거든. 지금은 그냥 일주일에 2번 정도 목욕탕 가서 청소하는 거 하는데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그리고 또 잘 맞았고, 맞아. 근데 이제 일단은 아이들 이제 쌍둥이들이 이제 좀 아프고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냥 다 이제 손 놓고 아이들한테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 몇 년이란 세월이 지금 이렇게 맞아요. 있다 엄마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어. 뭐를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엄마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뭔가 목적을 잡고서 내가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둘씩 찾으면서 일을 늘리면서 재미를 즐겨. 그러면서 엄마가 자신감을 다시 찾으셔야 돼. 그러고 나면 엄마가 내년부터는 나 진짜 움직이고 싶어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진짜 이거를 주업으로 잡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엄마가 고민을 하고 움직이실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 빨리빨리 변화를 주지 마세요. 흐르듯이. 엄마가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자존감이 없고 뭔가 자신이 없고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로 두세요. 올해 엄마가 무리하게 움직이면 올해 안 움직이는 것만도 못하대. 그러니까 천천히 5월달, 6월달, 7월달 넘어가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시다 보면 내년에 한 2, 3월쯤 되면 엄마가 작년, 올해 지금을 생각해보고 그때 돌아보잖아? 그러면 나 진짜 많이 바뀌었다. 나도 옛날처럼 웃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뀐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엄마가 변동도 많고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또 단절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단절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변동의 수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한꺼번에 엄마가 싹 다 정리를 하기에는 버거워. 인간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운기 자체도 그렇게 확 뒤바뀌진 않으시니까 그냥 크게 보세요. 을사년 올 한 해를 그냥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네. 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울지 마 이제. 아. 우울하게 있지 마요. 아. 알았죠?